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기획 벌써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라고 그 수업이 명시돼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토일이 너무 바빠요. 뭐 다른 시간에도 굉장히 바쁜데 금토일 수업 준비를 해서 영상을 여러분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건강들은 하세요. 집에서 참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시간이 더 길어서인지 1년 넘게 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면해서 호흡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그립네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이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죠? 똑같겠죠, 여러분도. 수업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투표예요. 수업 방식에 대한 여러분이 투표 20명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14분이 70%가 전체 온라인 수업을 원하고 그 다음에 블렌디드로 원하는 분들이 4명 그 다음에 대면으로 만나자 하시는 분이 2명이 계세요. 음, 나머지 6명 70%가 온라인으로 원하시네요. 그럼 온라인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상황 봐서 실기 피드백이 좀 다이나믹하게 진행돼야 될 경우는 라이브를 좀 할까 해요. 어떠세요?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이라 좀 그런가요? 그건 아직 그 실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죠. 어쨌든 어, 이 6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 70%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블렌디드를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20명인데 학교에선 또 그 20명도 한 클래스로 수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끔 지침이 돼 있어요. 13명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야 될 과목들이 있어서 그 대면을 하는 과목도 있으실 거예요. 저랑 이 심화과정 수업에도 근데 저희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줌 영상을 혼합해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수업했던 디자인적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 정상.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하지만 디자인에서 기획이란 무지하게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아시죠? 누가 기획 안 하고 하나요? 그럼요. 여러분은 그 스텝별로 컨펌하지 않으면 디자인 기획 안 하고도 하실 분들 계신다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판단 내려집니다. 특히 저학년일 경우 더 그러지만 여러분 4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러실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 4학년이어서 또는 졸업 전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능수능란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회 가면 사회 초년생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그 프로세스가 무색할 정도로 디자인 프로세스가 무색할 정도로 어리버리한 상태에 빠져들기도 하죠. 사회에선 여러분이 또 병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을 기획하고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고 기획 단계, 초반 단계에서 그 디자이너가 관여하는 기획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에 관여하지 않는 기획자. 두 번째는 디자인까지 고민한 뒤 기획하는 자. 디자인을 전공한 기획자라면 이 후자가 많겠죠. 근데 기획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디자인을 전공한 기획자라면 후자의 경우가 많지만 대개는 디자인까지 생각하여 기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디자인 기획은 디자이너가 하게 되는데 기획자가 기획만 하지 디자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한 거와 실질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간에. 과연 기획과 디자인적 기획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디자이너 출신. 그렇지. 아는 일반 전공자.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마케팅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디자인 컨셉 도출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는 정보 수집의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컨셉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컨셉까지 나오게끔 기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기획자는 그냥 온리 기획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획과 디자인이 같이 되는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또 이 기획자의 눈이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경우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좋은 기획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디자이너에게 컨셉이란 무엇인가? 아, 이 양반이 우리 4학년 됐는데 컨셉을 얘기해? 컨셉이 뭐야? 네 컨셉은 어떻게 돼? 네 디자인의 컨셉 요번엔 뭐야?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할 때 컨셉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개념, 두 번째는 기능적 개념.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시각적인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주로 시각적 개념을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능적 개념을 섞어 상황에 맞는 컨셉을 잡기도 하죠.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이미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걸 파악한 뒤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지 고민하죠. 우리는 무조건 시각 언어로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요. 이런 모든 기획을 디자인적 기획이라고 하죠.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소통하여 접점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접점, 딱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직접적 소통을 할 때도 있고, 뭐 디자이너 대표 팀장이 해서 또 지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컨셉이 처음부터 삐뚤어지면 끝나요. 그리고 충분한 컨셉을 잡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초반 그 디자인적인 기획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클라이언트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각 분야에서 기획과 이제 디자인적 기획 앞에서 계속 컨셉을 얘기하면서 디자인적인 기획이 나왔어요. 그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시각 전공자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리고 제품 하시는 분들은 BI 해가지고 제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저한테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덴티티 디자인 로고와 로고 이외의 비주얼 요소를 묶어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나 리얼 데이터 정립이 필요 없고 9할 이상이 이미지적 표현이기 때문에 스토리와 표현 방법이 아주 중요하죠.
모든 디자이너의 손과 머리에 달린 문제고, 이미지 컨셉과 스토리 도출 또한 모두 디자이너가 해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스킬에 불과하며,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결국 드로잉 실력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분야죠. 결국 고객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토대로 컨셉을 도출하고 이것을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디자인적 기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잡은 것도 있어요.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디자인 기획이, 특히 디자인적 기획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죠. 기획자는 정보의 기획, 중요하죠. 우리는 디자인적 기획, 시각적, 기능적 컨셉을 도출해. 정보의 수집, 분석, 리얼 데이터. 근데 이거를 같이 하는 디자이너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적, 기능적 컨셉을 도출하는 디자인적 기획을 하는 디자인 분야는 블렌딩, 패키지, 일러스트, 그리고 협업이, 이 둘 협업이 꼭 필요한 건 웹, 일부 편집, 영상. 기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물을 딱 경험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인 같은 경우 기획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정보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해서 전체적인 맵을 짜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획자랑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뭐야 그냥 다 디자이너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 들어가면 기획자가 따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또 여러분의 역할이 큰 회사들도 많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니까. 반면에 또 속편한 것도 있어요. 협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시각과 제품의 디자인 프로세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컨셉을 잡고 디자인적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맞게 디자인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품 디자인 먼저 볼게요.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단순한 외관 형태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과의 조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품하는 친구들한테 그 아이디어가 말이죠. 뭐라고요? 발명품의 수준? 이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 기술, 그 테크닉, 제품의 기술이라는 부분에 그 영역에 그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제 만들어내서 최종 완성된 최대한 아웃풋 해내는 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건 제작의 기술력이지만 그 기술력의 초반 아이디어는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쉽지는 않아요. 제품 디자인이. 아니, 물론 시각 디자인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시각적 재미, 즐거움, 아름다움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시각물에도 당연히 스토리텔링은 돼야 되지만 근데 그 제품의 기술, 그것까지를 고려한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면 시장 조사, 사용 분석,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로 부품 및 제품 실측 분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2D 드로잉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D 모델링, 그래서 다섯 번째로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고 이거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여섯 번째 3D 제품 설계를 한 다음에 일곱 번째 제품 설계를 완료하죠. 여덟 번째는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워킹 목업을 하고 열 번째는 작동성, 생산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들어가죠.
11번째 목업 조립하고, 12번째 제품 개발 완료, 그 다음에 13번째는 디자인 사후 관리. 이렇게 디자인 프로세스가 돼요. 13단계를 거쳐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시각 쪽을 볼게요. 전문 인쇄, 출력, 포장 상태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초기부터 납품 단계, 그것까지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제품보다는 단계가 스텝이 짧죠. 시장 조사 및 트렌드 분석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고, 디자인 전략 및 컨셉 도출, 여기 기획 단계죠. 세 번째 디자인 시각화, 그 컨셉 잡아서 디자인 기획 잡은 거 시각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죠. 어떻게 뭐 수정하고 뭐하고, 클라이언트가 관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수정 디자인 선정하고, 6번째 인쇄 납품. 인쇄 납품하는 요 이제 선정돼서 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인쇄소 출력소 가서 제품에 대한 확인 들어갈 때도 많아요. 제대로 디자인이 나왔는지, 인쇄가 맞는지. 여기서 이제 초보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다음에 디자인 사후 관리.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끝나요. 그래도 많이들 이 스텝에 맞게 하고는 계시는데, 이 디자인 피드백 받아서 이 최종 디자인 선정된 이제 요 단계까지가 힘들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종 디자인 선정되기 전까지가 힘들죠.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쳐야 돼요. 반복적, 이게 몇 번의 수정 작업 들어갈지 몰라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수정하라, 또 수정.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수정이 없어, 또 수정.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저에게 무서운 화를 내죠. 그러나 실무에서도 그래요. 계속 조금 더 수정. 조금 더 수정이면 좋게요. 전면 수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선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수를 해서 초반에 기획 잡을 때, 기획과 컨셉 도출할 때 착오가 있어서 실컷 디자인 다 시각화 작업해놨는데, 이때 와가지고 최종 디자인 선정하기 전에 고쳐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잘못은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잘못이지만, 기간 내에 디자인을 수행해야 되는 결국 디자이너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 이런 디자인적인 기획,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CI를 할 거예요.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선호하죠. 네, 당연해요. 브랜드를 가지지 못하는 제품, 그저 단순한 온리 제품이에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죠.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이런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 대상의 가치, 이념, 특성을 시각적으로 상징화, 시스템화함으로써 기업도 들어가요. 기업과 제품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대내외적인 기업의 철학, 제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전달해서 나오죠. 브랜드 파워. 기업도 브랜드잖아요.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및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네이밍 개발과 독창적인 아이덴티티 개발, 고객의 요구와 단계적인 리뷰 과정을 통한 최적의 이미지 마케팅 수단의 개발과 지원, 고객의 가치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 및 최적의 크리에이티브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말 다 있죠.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하고 마케팅 원리에 입각한 독창적인 이미지 전개를 통해 이슈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디자인, 마케팅 여기 나와요. 디자인, 마케팅, 감성, 심리학, 미디어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야인 것이다.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 아주 맛배기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 BI를 패키지하면서 해봤었어요. 그쵸? 어,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바꾸게 돼요. 아니면 사라져 버리죠.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뭐냐? 개인 또는 단체나 기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거나 여러 형태의 이미지를 통하 이미지와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해요. 정체성이죠. 사람의 정체성도 나타내기 힘든데 당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게 아이덴티티 디자인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작은 이미지 안에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역사를 잠깐 보면 역사가 있죠. 처음에는 가문이나 왕실의 권위인데 넘어가요.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는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단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구성 요소를 보면 기본 시스템은 심벌 마크, 로고 타입, 그 다음에 전용 색상, 패턴, 전용 활자체 이걸 다 해야 되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그니처 시스템, 색채 계획 등이 있어요. 그걸 응용한 시스템으로는 뭐 유니폼, 전용 차량, 서식류, 뭐 내부 인테리어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최초의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자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인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네 이 이미지를 뭐 건물, 대문, 뭐 옷, 자기네들이 쓰는 생활용품 이런 데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만의,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걸 표현하고자 했던 거에서 출발한 거죠. 국내 최초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 그 오비 맥주예요. 오비 맥주하고 글쎄요 이 오비 맥주 이 로고를 여러분은 보고 산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최초 아이덴티티 디자인 도입사는 1974년으로 보고 있어요. 뭐 CDR의 전시인 서울대 조용재 교수 연구팀에서 대학 그 서울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이 오비 맥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디자이너 그 박재진이 디렉팅한 이 서린 호텔 기업 이미지 사례를 최초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74년부터 제가 73년생이니까 저는 이걸 보고 살았다는 게 맞죠. 74년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브랜드, 기업 이미지를 알렸던 거죠. 그러면 CI란 뭘까요? CI, BI 거의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거까지 하고 1차 시 마무리할게요. CI란 어떤 조직을 떠올리게 하는 고유의 이미지 또는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답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그 무엇, 소위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답다, 김재영스럽다, 김재영답다, 홍길동답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집단에 대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표상이 바로 CI예요. 어떤 조직을 떠올리게 하는 고유의 이미지던가 그 대상이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다워 그 연상되는 이미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이 바로 CI예요. 예컨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 IBM 또는 맥도널드, 애플에 대해 떠올리는 공통된 이미지나 감정이 아마도 CI가 아닐까 싶습니다. CI는 이러한 매체의 문자나 그림, 색상이나 사진, 레이아웃 등 디자인 요소를 기본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아, 헷갈려. BI는 뭐고 CI는 뭐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2차 시에 얘기할게요. 아이, 죄송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그런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뭐 학기 초고 이론이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죠. 2차 시에 계속 뵐게요.